네,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이어서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번호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준비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부동산 이슈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이슈가 지금 준비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제 한강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 이제 서울시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구의 계획이라던가 뭐 기본 계획이라던가 관리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잘 안 따라주는 분들이 보통 2010 계획이라든가 2020 계획이라든가 2030 계획으로 어떤 그 10년마다 발표하는 기본 계획에 의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상 계획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는 계획이라서 리스크가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관리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발표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리 계획이 5년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발표되는 관리 계획에 의해 갖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계속 ING 계획으로 개발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가는 계획이라는 걸 알고 가시게 되면은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변의 원칙을 갖고 있는 개발 중에 하나가 한강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시장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청계천 개발처럼 만들어지는 계획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의 수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강변에 대한 개발 투자입니다. 관광 분야에서 90년대부터도 항상 예상금이 잡혀있던 계획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숙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관광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먹고 살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바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상금이 적게 잡히냐, 많이 잡히냐,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의 차이지 무조건 간다는 소리입니다, 개발이. 그래서 한강변 개발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강변 쪽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거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요렇게 지금 한강 라인 쪽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 한강 라인을 보시게 되면 위쪽이 4개구가 붙어져 있고 아래쪽이 11개구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아파트가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아파트 재건축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고 법률적으로 꼬여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파트만 들어가면 1등인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대처럼 그런 거죠, 압구정에. 그래서 우리가 작게 재개발로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한번 이 위쪽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그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과 자양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국제 교류 지역으로 만드는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유일하게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길 건너가 우리가 청담동이고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지금 현재 수요자의 레벨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게, 뭐 스타시티라든가 더 클래식 500이라든가 이렇게 그레이드 높은 게 생기면 강남에서 수요자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1%의 그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빌라 사시는 분들은 한강변 쪽은 전철이나 어떤 교통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레벨이 빌라를 사시는 분들의 수요자의 레벨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전세 금액이 덜 나가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도 상당히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유도정비 구역으로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을 때 HS건설에서도 붙었던 곳이긴 하지만,
매가 자체가 지분이 5평짜리가 3억까지 거래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지역인데 앞으로도 재개발로는 빠질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성수동이나 자양동 쪽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자양동은 전략정비구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뒤쪽에 이제 그 어떤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린 한강변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청담대교하고 영동대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청담대교하고 영동대교 사이를 이쪽을 한전부지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국제교류화 지역으로 또 만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강변 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벡터가 오래 걸리니까 젊은 친구들, 우리 이제 자제분들한테 증여용으로 주기에 상당히 좋겠죠. 이게 지금 한강 주변 개발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용산공원 쪽의 한남역은 이쪽은 어떤 유수지에 대해서 건물이 들어가고 또 서빙고역은 보행브릿지를 만들어서 한강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또 용산역 또한 자전거 거리를 만들어서 공원이랑 연결을 시키겠다. 이게 뭐냐면 생활의 편리성도 편리성이지만 관광이랑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이쪽 주변이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죠. 이런 주변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른 곳들은 공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라도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양주변이라든가 성수 쪽을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우리가 한강변 개발이 그러면은 주변에 꼭 재건축만 있느냐, 재개발만 있느냐, 그거 말고라도 수익형 부동산을 연결할 곳들이 한강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강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산동. 당산동이 수요재 레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영등포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등포랑 차이를 보시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거리는 월세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여기가 40이다. 그럼 여기가 50, 여기가 60이다. 그럼 여기가 70.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가 이제 그 부도심지에서 도심지로 승격되는 지금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두셨을 때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오면은 무조건 투자해 두셨을 때 괜찮겠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너무 오바돼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중공업 지역 중에 이제 그 성수동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당산동이나 아니면은 성수동이나 이런 중공업 지역을 자꾸 한강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거는 한 6, 7년 전에 발표가 됐었어요. 중공업지 이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 세금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공장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이 지역은 디벨로퍼들이 공장형 아파트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산업센터를 짓거나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사 나간 공장은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정책을 하게 되면은요 거의 다 100% 성공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구로공단인 거죠.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단어가 붙을지는 몰랐지만 세금 정책을 거꾸로 핀 게 뭐냐면 업체들아 일로 몰려와 그럼 세금 혜택을 줄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강남에서 그 구로공단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근데 이렇게 중공업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금 성수동은 1등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광 개발이 연결되어 있는 따따블 투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지금 여기 한전부지 연결해서 관광으로 송파구 연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담대교 영동대교. 그러니까 이 주변에 500m 섹터 안에 있는 것들은 투자하셨을 때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세금 제도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해 주시게 되면은 적은 돈으로도 지금 분리과세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 투자에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강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럼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희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의 건영 아파트 28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 시기를 우선 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매도 시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영 아파트 28평에 지금 거주하시나요? 투자하시나요? 예, 거주 중이고요. 거주 중이고요. 언제부터 네네. 보유하셨나요? 뭐 산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세대원 수가 줄게 돼서 이제 네. 뭐 수지나 그 수도권 쪽으로 이제 좀 적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네네. 뭐 자금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 여기를 이제 매도를 하고 갔으면 하는데 네. 뭐 매도 시기를 조금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정동 건영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요. 저희 한번 매도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자, 우리 문정동.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 여기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아, 잠시만요. 자, 자, 여기 지금 건영 아파트 사거리가 있고, 지금 이제 건영 아파트가 지금 장지역하고 여기 전철역 사이에 지금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네. 지금. 문정 건영 아파트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네네. 평수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28평이에요. 아, 28평형. 지금 길 건너 파크 하비오 들어가고 여기 문정 법조타운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한 이슈가 있는데 네네. 지금 당장 이주하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이제 앞쪽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언제쯤 이제 좀 매도를 하고 좀 적은 평수로 옮겨가는 게 좋을지랑 또 이제 수지 쪽에 가족들이 있어서 수지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같이 조금 조언 구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고 지금 뭐 그냥 좀 알아보시려고 연락 주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이 송파 쪽이 좀 문정동 쪽 특히나 사실은 위례신도시가 이 지금 아래쪽에 지도상 자리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례신도시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파트가 거리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위례보다 위치는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되게 퀘스천인 게 왜 이렇게 좋은 브랜드 옆에 그 개발 베이스가 다 있는데 왜 집값이 안 오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싸기 때문에 위례보다 가격이 더 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우리가 그 특별 그 분양권이라 그래가지고 2007년도 이전에 도로라든가 현실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내게 되면 특별 분양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특별 네. 분양권 받으신 분들이 장지라든가 여기 장지라든가 아니면 발산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다 이사를 갈 수 있게끔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금은 주고 있는데 그때는 분양권을 준 거예요. 2007년도 네. 이후에는 지금 이제 분양권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어떤 지역은 상당히 훌륭한데 심리적으로 약간 형성이 조금 밑으로 깔린 거예요, 지금. 졸렵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많아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전체 네. 지역이 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 파인타운도 지금 가격대가 뭐 7억대 이상,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여기 문정동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막 언덕인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도상으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가서 보면 약간 음침하고 어둡고 막 이런 데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갔다가 실망을 하는 거죠. 이 밑으로 지금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위례신도시가 더 많이 가고 있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 전화하신 시청자분의 물건은 지금 여기가 평지거든요. 평지에다가 대로가예요, 대로가. 대로가에다가 앞에 바로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죠. 집값이 그나마 본인은 떨어질 일이 없다, 지금. 그리고 법조타운이 내년부터 지금 입주를 주르륵 하죠. 내년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주를 하시더라도 전세를 놓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네.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움직이시면 되고 만약에 세금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그러면 다시 포트폴리오 짜야 되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도하지 마시고. 네. 예. 네, 문정 건영 아파트 지금 주변에 개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지금 전세 끼고 네, 이제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투자로 청라에 전세 하나 넣고, 그리고 저기 송도에 네. 분양권을 하나 샀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그 시기적으로 그때가 안 좋은 시기 때 사갖고 지금 송도에도 분양권에 피가 붙었고 청라에도 집값이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네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게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기 때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더 한 전세를 더 줘야 될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매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둘 다 지금 투자용으로 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골드클래스고요. 44평이에요. 골드 클래스 44평이고요. 지금 송도에도 분양권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에드터레고 34평. 에듀포레 푸르지오요. 네네. 네, 34평이요. 분양권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저희 한번 매도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인천 쪽에 인연이 많으신가 봐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살고 계시면서 안타까움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원래 여기 이제 이 송도 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인천 자유경제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청라, 송도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외국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외국 학교가 들어오기로 했었고, 여러 가지 또 외국 기업까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죠.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주지 않고, 계속 택지지구라 보니까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 물건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은 그런 현상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가. 근데 네네. 지금 초이스 하신 그 물건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인천 네.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주무부서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어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딱 들어오려고 할 때요. 뭐 인허가 문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뭐 네. 국토부를 가야 된다든가 인천시를 가야 된다든가 LH 공사를 거쳐야 된다든가.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저희가 지금 뺏긴 게 뭐냐면은 카지노를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지금 잘 진행이 되면서 싱가포르이 국민 소득이 38,000불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그 카지노가 사실은 여기 인천 쪽에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놓친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역 정책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그건 놓쳐서 할 수 없고 대기업도 밀어내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졸렵한 정책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차피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한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그냥 따로 전체적인 지역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많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냥 지역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제가 보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성도 3동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근데 네네. 원래 여기서 지금 송도 쪽에서 세 군데 중에 송도 쪽에서 좀 1등으로 쳐주는 곳이 성도 1동하고 성도 2동입니다. 여기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A클래스 지역이다. 그래서 집값이 빠지지 않고 수요자가 늘 주둔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학교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애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데 어디로 움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성도 1동, 2동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외국인 학교도 돼 있고 레벨이 높은 거죠. 한마디로 교육 레벨이. 근데 성도 3동은 아직 덜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성도 3동이 성도 1동하고 2동화 되어 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뭐 연세국제학교도 있죠. 인천 글로벌 캠퍼스도 있죠. 여기 자체가 지금 교육 문제로 해가지고 인천 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평양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40평대. 상당히 그렇죠. 안타까운 건데 사실은 전체 지역을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청라지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아까 그런 정책에 의해 갖고 상당히 밀려난 지역 중에 하나라서 지금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그만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40평대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청라보다 송도가 더 훨씬 더 개발이 잘 돼 있고 이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청라지구에 있는 게 40평대는 누가 진짜 실입주를 꼭 그 지역에서 해야만 하는 수요자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요. 정리를 딱 해드리면 청라지구는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얘는 조금 놔두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지금 두 가지 투자용 매물에 대한 상담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동에 레미안 삼성 2차 아파트 50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걸 매도 시기하고 네. 그냥 갖고 있으면 더 가격이 오를 건지 그것 좀 네.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대치 2동에 네. 973에 12 구마을이 있어요. 네. 그 구마을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네. 분양 신청서까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관리처분 청해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은지 파는 게 나은지 예,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의 삼성 레미안 2차 같은 경우 지금 50평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건가요? 네. 거주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의 삼성 레미안 2차 50평 그리고 대치 이동의 구마을 재건축 물건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매도 여부와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쩜 그렇게 강남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2개나 갖고 계십니까? 네, 부럽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물건을 보시게 되면 전철역이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네. 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삼성 레미안 2차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서도 읽어주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 평형이 어떻게 되시죠? 50평이요. 네, 그게 약간 조금 단점입니다. 지금 네, 네. 너무 커요. 그래서 네. 매가 자체가 상당히 30평대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주변 쪽으로 움직이실 거면은 30평대로 그냥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덜 네. 받은 만큼 덜 주고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예. 가격이 똑같이 떨어지니까 덜 네. 받은 만큼 덜 주고 30평대를 사게 되면 올라갈 때 30평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도는 예. 수요자가 생기면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지금 네. 말씀하신 지역이 재건축 지역인데 그 지금 분양 신청만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갖고 네네.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디가요? 저기 그 대치동이요? 재건축 예예 대치동 2003년도에 샀는데요. 오래되셨죠? 예. 본인은 손해 볼 일 없으니까 아파트까지 받아가지고 가세요. 무조건.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받아가지고 네. 가셔도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을 수 있고 관리 처분 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권리가액이. 그러더라도 네네. 본인은 손해 안 보시니까 무조건 받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시원하게 지금 해결을 해주셨네요. 삼성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50평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매도 의견 주셨고요. 지금 구마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까지 받으시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한번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성동구 마장동에 세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재건축 연한은 올해가 이제 재건축 연한이에요. 네네. 예, 매입은 2006년에 했고요. 예예. 그래서 재건축 추진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서 문의하게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마장동의 해림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저희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지도를 조금 네. 찾아봤습니다. 자, 왕십리 쪽인데, 이 왕십리 역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는 행당동이고, 뭐 옆쪽으로는 네. 이 위치가 좀 적당하게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지금 네. 여기가, 전철도 가깝고, 말씀하신 세림 아파트가 뭐 적당하게 좋아요. 근데, 네네. 여기를 안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무 지역이 있는 것처럼 막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네. 이게 30평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하나잖아요, 이게. 예,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예.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2개였으면 예. 나은데. 그래서 예. 이것도 갈아타기 한번 하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현실적으로 뭐 재건축 연한이라도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한 190% 정도로 차지해가지고 개발이 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문의를 제가 한번 예. 받았었기 때문에 체크를 한 적이 예. 있는데, 보통 네. 한 200% 이상 찾아먹은 지역은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재건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래요? 전철역 근처여가지고 시프트를 받아가지고 많은 거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됐어야 되는 86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올해부터 이제 예. 바람이 불 건데 바람이 그렇죠. 불면 예. 많이 받고 그냥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거 갖고 가지 재건축은 마시고요. 별로 바람만 기대가 타고 없다는 나오시면 것입니다. 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금요일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